청년 실업률이 12% 선을 넘어서 역대 청년 일자리를 최고치를 늘리겠다는 기록했습니다. 정책이 많았지만 취업난 대학 졸업식이 그대로였습니다. 있었던 달인데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동안 저희가 본 지원서 중에는 공란들이 꽤 많았는데 네. 다 채웠다는 거 칭찬해드리고 네. 싶습니다. 네네. 지금까지 나오신 분들 중에 제일 높은 점수를 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죠? 성의 있게 성성들여서. 열심히 썼다는 네.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굉장히 긴장이 돼요. 처음이다 보니까. 하지만 이걸로 통해서 진짜 실제 면접에서는 잘 볼 수 있을 만큼 좋은 경험이 되고 최선을 다해보려고요. 자기소개 먼저 일단 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네, 저는 수원과학대 산업경영과에 전공하고 있고 자, 이제 면접을 한번 해볼 시간이 네. 돌아왔습니다. 네. 네. 한번 보도록 할까요? 불러보도록 네. 할까요? 네. 네. 자, 들어와 주세요. 네. 앉으세요. 네.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자기소개 먼저 일단 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네, 저는 수원과학대 산업경영과에 전공하고 있고 현재 지금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박용일입니다. 저 지금까지 뭐 취업 준비를 위해서 어떤 걸 해오셨어요? 일단 제가 지금 학업에 굉장히 열중해서 지금 학업에 몰두하고 있고요. 취업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일단 먼저 학업 가운데 취업 동아리가 있습니다. 그 취업 동아리 가운데서도 이제 뭐 면접이라든지 이력서라든지 그런 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교수님들이랑 이제 상담을 통해서 자소서에서 봤던 그 입사 이미지, 지원서 사진 이미지는 굉장히 답답했어요. 그런데 오늘 면접에서 보니까 조금 신경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답답하게 무겁게 내리는 헤어스타일은 조금 바뀌었지만 앉아있을 때 자세가 굉장히 이렇게 앞으로 나오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조금 적극적인 태도로 보일 수는 있지만 어깨가 이렇게 위쪽이 무너지다 보니까 자신감이 많이 없어져 보이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도 하나 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네. 그 식스시그마 자격증을 취득하셨더라고요. 네, 식스시그마 자격증을 앞으로 우리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된다면 본인의 포지션에서 이거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잠시 좀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요? 식스 시그마를 통해서 활용할 수 있는 거는 이제 고객 불만이나 상품에 대한 불량 같은 것들을 이제 식스 시그마를 통해서 문제점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개선점을 확인한 다음에 이제 더 나은 고객들에 대한 불만을 풀어주고 이윤을 더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르바이트 경험이 굉장히 많으세요. 아, 네. 네, 보니까 컴플레인을 굉장히 좀 잘 해결한 사례가 있던데 네. 여기에서는 제가 알 수 없어서 꼭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네, 불만 고객을 어떻게 해결을 하셨는지 기억나는 사례가 있으면 좀 말씀을 해주세요. 어떤 많은 컴플레인을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근데 그중 가운데서도 좀 심한 경우 같은 경우는 멀티탭 같은 경우를 구입하러 오셨는데 이제 고객 상품에는 멀티탭에 대한 세부 사항이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고객분들이 그거를 보지 않고 이제 임의대로 사신 다음에 사용하셨는데 이게 맞지 않아서 바꿔달라고 오신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경우에는 이미 상세에 대한 내용이 있고 고객이 바꿔달라고 하셨지만 이제 상품이 훼손된 상태이므로 바꿔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고객이 바꿔드릴 수가 없다고 말씀드리니까 화를 내시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거기서 저는 똑같이 화를 내지 않고 침착하게 고객님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후에 바꿔드릴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기가 이제 이거는 고객이 잘못한 사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이해. 지원하신 슈퍼바이저라는 직무 자체가 대인 서비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 안에서 불만 고객이 올 수도 있는데 그 고객을 어떻게 제대로 대처를 하는지 경험이 있다고 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사실 내용만 본다면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 네, 소통을 계속 강조했기 때문에 저는 우선적으로 고객의 어떤 입장을 좀 들어보고 사과를 일단 한다, 뭐 이런 내용을 좀 기대하고 들었었는데 이것은 고객의 잘못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다, 뭐 이런 냉정한 답변을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만족스럽지 못했습니다. 고객은 왕이다라는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그거는 예전 시대의 생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고객이 왕이다라기보다는 고객은 친구이다라는 게 지금 현재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고객이 왜 친구죠? 이제 고객이 왕이다보다는 고객이 친구이다는 고객과 이제 직원들이 서로 소통을 하면서 이제 고객이 이런 상품을 내주세요라는 것들도 받아들일 수 있고 또 이야기를 통해서 고객과의 좀 더 친밀한 관계가 유지되면은 회사에서도 이미지도 더 좋아지고 아니면 또한 이윤도 상승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회사들이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말하는 진상 고객은 점점 더 늘어나고 네, 고객과 친해지지 않는 그런 상황들은 점점 더 많이 벌어지고 있고 네. 경험해 보셨죠, 그죠? 네, 네. 그런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누구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세요? 양쪽 고객과 직원들에 대해서 저는 둘 다 잘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고객 관련해서는 온전히 그 불만을 가진 고객들도 계시지만 소위 말하는 더 뜯어먹기 위해서 하는 불만적인 고객도 계십니다. 근데 이제 그걸 SNS 통해서 그런 것들도 많이 접하게 되고 나도 이런 것들을 불만을 이렇게 말을 하면은 더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통해서 고객들은 더 많은 불만들을 고의적으로 내뿜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다른 경우 직원들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객 불만에 대한 경우에 대한 그런 교육도 필요하고 수시적으로 월 1회라든지 연 3회라든지 이런 식으로 정해서 교육을 계속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어떤 회사든 간에 고객을 이길 수도 없고 고객은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고객 왕이다라고 굳이 본인이 자꾸 두 번씩 물어봤을 때도 계속 고객은 왕이 아니다, 그건 진부한 것이다 얘기했을 때 그런 거는 불필요한 좀 언급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고, 그다음에 굳이 어떤 고객이 친구다라는 어떤 표현 자체가 오히려 제가 듣기에는 좀 별로 안 좋은 어떤 인식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고객을 그만큼 좀 만만하게 생각하지 않는가,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만약 우리 회사에 점장이 되었다고 가정하고 네. 타사에서 만약에 어떠한 제시를 했었을 때 이직에 대해서 좀 고민하게 될 것 같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본인의 답 중에 전 절대 이직하지 않을 겁니다라는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만약 어떠한 조건과 제시를 받았을 때 이직을 좀 더 고려하게 될 것 같습니까? 시간을 좀 주시겠습니까? 뭐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해도 괜찮습니다. 속 얘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궁극적인 목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이 사는데 궁극적인 목적은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게 본인이 어떤 회사를 선택하는 기준입니까?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일을 하는데 돈을 벌려고 일을 하지만 그에 따른 뭐 친목이라든지 자기의 가치성이라든지 그런 것도 회사를 운영하는 데 반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타사에서 이직을 어떠한 경우로 이직을 이제 한다고 말씀하시면은 저는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훨씬 많은 배수의 몇십 배의 돈을 주겠다. 몇십 배의 돈이요? 주겠다. 몇 배의 돈을 주겠다. 네. 우리 회사로 들어와라. 라고 그쪽에서 말을 하면은 저는 안 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그 이유는 어느 정도는 뭐 솔직하게 말했다는 측면에서는 이해는 갔는데 그래도 좀 다른 것들도 좀 더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약간 커리어적인 어떤 측면이라든지
아니면 더 성장하고 싶은 어떤 욕구라든지 그런 것도 같이 섞여 들어가서 좀 돈도 같이 이야기했으면 좀 더 괜찮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고요. 다만 그리고 나서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어떤 부분들, 그것이 회사를 선택하는 기준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을 때는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이해도 안 가고 전혀 논리가 없는 이야기를 한 것 같아서 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아쉬웠습니다. 아까 그 1분 자기소개를 하는데 제가 인상적인 표현을 하나를 들었어요. 사람 맛이 나는 카페를 만들고 싶다 그랬거든요. 네. 구체적으로 이게 뭐예요? 제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 맛이 나는 카페는 고객과 직원과의 그런 소통이 사람 맛이 난다. 그리고 지금 카페에 가시면은 테이블이 있으면은 그 테이블에 있는 사람들끼리도 사람들끼리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제 고객과 직원과의 얘기도 하면서 이제 가능하다면 고객과도 얘기를 할 수 있는 아이템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건 미팅 카페 아닌가요? 그런 그런 건 아닌 거죠? 근데 카페를 가면 뭐 이렇게 수다도 떨고 뭐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시간을 보내는 사람도 있지만 네. 혼자 책을 보거나 네. 좀 이렇게 조용하게 지내고 싶은 사람도 있잖아요. 네. 근데 계속 소통을 강조하셨는데 그럼 그런 고객들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혼자 책을 보거나 혼자 공부하는 고객들도 있을 겁니다. 이제 그런 분들은 혼자 테이블에서 하지 않으실까요? 구체적인 어떤 그 그림을 한번 좀 그려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자기의 모토처럼 사람 냄새 나는 걸 하겠다. 말로만 강조를 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소에 스트레스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평소에 스트레스가 쌓이면은 운동을 자주 합니다. 농구 같은 경우도 자주 하고요. 아니면은 악기를 다루던가 아니면 음악 쪽으로 많이 스트레스를 풀고 혼자 카페에 가서 이제 창문 있지 않습니까? 창문 쪽으로 가서 사람 지나가는 것을 구경합니다. 사람 보는 그런 재미도 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근무 중에는 이제 그렇게 카페에 가서 구경을 하거나 운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나지 않잖아요. 네. 근데 근무를 하다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일단 거기서 바로 근무 중에 스트레스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바로 스트레스를 풀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문제점이 있으면은 그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을 먼저 생각하지만 스트레스가 받으면은 이제 일이 끝난 후에나 그런 경우에 스트레스 풀러 간다고 생각합니다. 대인 서비스가 많다 보니까 스스로 컨트롤을 할 수 있는지 스트레스에 어떤 압박을 많이 받지 않는지 그걸 일부러 물어봤고요. 좋은 대답, 제가 기대했던 대답은 뭐 여행을 간다든지 뭐 길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근무 시간 중에도 짧게 스트레스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느냐인데 뭐 짧은 뭐 음악을 듣는다라는 거나 뭐 매장 밖에 구경을 한다는 뭐 그런 것들이 조금은 바쁘기 때문에 매장 밖을 구경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아쉬웠습니다. 네. 자, 저도 질문 드릴게요. 지금 커피 시장이 포화 상태인 건 아시죠? 네. 그냥 눈만 돌리면 커피숍이 있어요. 네. 이 속에서 타멘탐스는 어떻게 성장을 해야 될까요? 방법이나 전략을 좀 말씀해 주세요. 제가 그 부분에서는 타멘탐스가 지금 잘하고 있다고 지금 느끼고 있는 게 제가 항상 카페를 가면은 커피를 마실 때 왜 항상 사람들은 커피와 케이크를 먹는지 의문이었습니다. 물론 잘 어울리는 것도 있지만 이제 연구분들이나 계속 이제 개발을 하셔서 커피와 가장 잘 어울리는 것들을 메뉴들을 개발해서 더 출시를 하면은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매장 관리하는 측면에서 포화 상태를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 얘기를 한다 그러면 그 직무에 맞는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상권이라든가 혹은 어떤 경쟁사와의 어떤 경쟁사는 이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걸 타멘탐스 그 경쟁사들도 한번 돌아보고 그래서 시장 조사를 한번 해본 다음에 얘기를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입사를 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고요. 네. 점장님의 어떤 지시를 따를 때마다 계속 안 좋은 결과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또 한 번 자신의 지시를 따를 것을 강요한다면 본인은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이제 거기에서는
일단은 직속 상관이기 때문에 점장님의 말을 듣습니다. 하지만 그게 어긋난 경우에는 서로 얘기를 해서 점장님 그건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그런 경우 다음에도 계속 지시를 하신다면 저는 인사팀에 보고를 하겠습니다. 인사팀에. 그 굳이 인사팀에까지 보고할 만한 사안인가요? 그건 둘이서 어떤 협의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떤 갈등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는데 그걸 굳이 회사에다 말을 한다는 것은 좀 긁어부스럼 아닐까요? 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점장님과의 얘기를 해서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이제 점장님과 얘기를 해가지고 대안점을 못 찾을 시 이제 인사팀에 보고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한마디만 해주세요. 30초 시간 드리겠습니다. 저는 아까 그 동영상으로 1번 스피칭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문화적인 카페를 만들고 싶습니다. 현대 사회에 정말 딱딱한 사람들이, 도시적인 사람들이 카페에 와서 자기 일만 보고 가는 카페가 아니라 문화적인 카페란 카페에 들어왔을 때 굉장히 편안한 느낌이 들고 쉼터가 쉴 수 있는 그런. 제가 한번 잠깐 질문 하나만 좀 해드릴게요. 네. 그 문화적 카페란 부분에 그럼 우리 타멘탐스는 어울리지 않는 곳입니까? 아니요, 가장 지금 어울리고 있다고 생각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그런 부분을 다시 바꿔야 된다고 지금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거를 더 부각시킬 수도 있죠.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불만 고객을 어떻게 해결을 하셨는지. 많은 컴플레인을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고객은 왕이다라는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전 시대의 생각이다라고 생각하는데 만약 어떠한 조건과 제시를 받았을 때 이직을 좀 더 고려하게 될 것 같습니까? 사람이 사는데 궁극적인 목적은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 맛이 나는 카페를 만들고 싶다고 했거든요. 네. 구체적으로 이게 뭐예요? 고객과 직원과의 그런 소통이 자, 저희도 참 많이 수고했죠. 그죠? 스스로 칭찬하면서 네, 수고하셨습니다. 일하면서. 네네. 항상 느끼는 거지만 이 면접관도 힘든 일이에요. 네, 그죠? 네. 이걸 일주일을 어떻게 할까요? 아침 9시부터 뭐 할 텐데. 자, 일단 어떠셨는지 말씀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뭐 제가 먼저 좀 잠깐 요약을 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행서수설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약간 묻는 질문에 대한 부분에서 어떤 약간 논점이 좀 흐려진다거나 무슨 말을 하는지 좀 정확히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사실 굉장히 좀 많아서 네. 약간 평가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다라는 네.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러시구나. 또 다 느끼셨겠지만 약간 어쨌든 이 외식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고객이라고 저는 생각되는데 고객이 자꾸 왕이 아니다라고 네. 자꾸 이게 주장하셔가지고 좀 거기서 좀 이거는 고객적인 마인드가 너무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좀 그런 부분이 굉장히 저는 좀 아쉬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누나. 저는 일단 뭐 비주얼적인 부분은 만나서 얘기를 네. 해드릴 거고요. 이제 내용적인 걸로 본다면 소통의 문제를 굉장히 잘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과거에 어떤 아르바이트에서 불만사항 이런 것들을 좀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고 좀 저는 판단이 들고요. 고객의 잘못을 지적을 해준 그런 부분에서 네,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계속 강조했던 부분 문화적 카페가 강조했는데 어떻게 할 건지는 실행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네네. 저는 어땠냐면 그냥 한마디로 말씀드릴게요. 사람 냄새 나고 문화적이고 뭐 이런 걸 하고 싶어 하는 거는 맞는 것 같은데 본인이 전혀 사람 냄새가 나지가 않고 문화적이지 않아. 고객님에 대해서 표현을 하는데 뭐 좀 강한 표현들 좀 많이 쓰고 그랬죠. 그죠? 네네네. 네. 그래서 그런 게 좀 많이 아쉬웠던 것 같아요. 참 기대했던 거에 비해서 평가가 네네. 좋게 나오지 않아서 좀 안타깝네요. 네네네. 근데 어쨌든 또 우리의 또 면사포에 네. 우리가 또 짊어질 짐이 하나가 있지 않겠습니까? 고통. 네네. 점수를 또 매겨야 한다. 네. 자, 일단 학생장님부터. 저는 한 D를 좀 주고 싶습니다. 약간 소통에 대한 부분과 네. 약간 행서수설적인 어떤 부분, 그다음에 약간 고객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하고 있지 않나라는 점들이 굉장히 좀 아쉬워서 그렇게 좀 주고 싶습니다. D. 학생 성장을 위해서라고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의 목표는 그거잖아요. 네, 성장. 그렇습니다. 네네네. 제대로 성장시키려고 점수 주시는 네,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 네. 어려우시죠? 그래도 하셔야 됩니다. 네, 미안하지만 저도 좋은 점수는 못 드릴 것 같아요. 네, 뒷불 정도. 네네네. 그래서 네. 플러스가 있어서 네, 뭔가 좀 있긴 있는 플러스는 것 같은데. 좀
애정은 계속 있는데 그것을 표현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 네. 예. 저는 D0로 하겠습니다. 네. D0. 뭐냐면 뭐 말씀드렸겠지만 이 업무는 고객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네. 해야 되고 그다음에 매장을 운영하시는 사장님들도 고객인 그렇죠.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고객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정립하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네. 점수를 매겼습니다. 네. 어떡하죠? 불합격인데. 근데 아마- 저는 네.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게 여기서 불합격하는 게 낫죠. 그렇죠, 그렇죠. 여기서 그래서 네. 정신이 번쩍 든 다음에 네네. 가서 합격을 하면 되는 거죠. 네네네네. 그래서 이제 컨설팅 할 시간이 또 됐네요. 네, 한번 네. 다시 한번 모셔서 컨설팅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철 회장님도 예전에 손길이 중요한 생각했다는 얘기도 있고 저도 관상 공부를 오래 했는데요. 이마가 굉장히 고집이 센 관상이에요. 이 선생님도 고집이 굉장히 센 이마예요. 여기 제작진분들 제가 조사님 관상 저는 한번 어떤가요, 가보겠습니다. 조사님? 긴장 많이 하셨죠? 네, 굉장히 많이 긴장됐어요. 아. 제가 면접이 처음이다 보니까 예. 학교에서 좀 모의 면접 같은 거 안 하셨나요? 좀 했었을 것 같은데. 타이밍이 이 면접이 먼저였어요. 그렇구나. 네네. 그래서 어쨌든 고생 많으셨어요. 저희가 원래 압박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또 하게 되네요. 저희가 좀 이상한가 봐. 자, 그래서 이제 컨설팅 한번 들어가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네네. 어느 분이 먼저 컨설팅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먼저 골라보세요, 그러면. 셋 중에. 학생 회장님께서 아, 네. 아, 네네. 별명을 어떻게 알았지? 네, 알겠습니다. 네. 뭐 저는 약간은 뭐 여기 오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렇고 원래 면접 보는 모든 친구들이 처음은 굉장히 어렵고 행설수를 많이 하는데 오늘 좀 특별히 좀 행설수를 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약간의 이제 이게 서비스 계통이라면은 어쨌든 간에 좀 약간은 좀 서글서글한 같은 게 좀 있어야 되는데 긴장해서 그런지 약간 좀 세 보인다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뭔가 약간 왠지 고객을 이길 것 같은 느낌? 고객의 클레임을 걸면 고객이랑 싸울 것 같은 어떤 느낌도 살짝 좀 들었었고요. 그래서 근데 오늘 제가 한 말 중에 하나 뭐냐면 약간 행설수를 했다. 그러니까 논리적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본인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지금 모르고 아마 얘기했을 겁니다. 그래서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는데 근데 거기에다가 플러스 차가워 보인단 말이죠. 이걸 가끔씩 면접 못 봐도 합격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좀 약간 인간적으로 보이거나 저 사람 참 성품이 되게 좋아 보인다 했을 때는 우리가 이성적인 것이 좀 가려지고 저 사람 성품이나 이런 것 때문에 좀 더 해가지고 이렇게 동요돼가지고 뽑을 수도 있는데 약간 그 두 가지 부분에서 논리적이지도 않고 말을 할 때는 근데 또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좀 약간은 좀 차가워 보인다는 어떤 느낌을 좀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좀 아쉽지 않았나 전체적인 어떤 이미지로 봤을 때 좀 그런 부분을 좀 지적해주고 싶었습니다. 네. 네네. 또 지정해 주세요. 둘 중에 하나 누가 먼저 해야 될까? 누나. 네. 저도 이제 서류보다는 좀 지금 직접 뵈니까 헤어스타일을 조금 밝게 하셔서 네. 이마를 좀 오픈해 주셔서 서류보다는 이미지가 훨씬 좋아요. 네. 네. 그런데 저도 조금 아쉽습니다. 좀 밝은 뭐 치아를 드러내고 부담스럽게 계속 웃는 게 아니라 좀 입꼬리를 살짝 올려서 네 지금 좋으네요. 네 그렇게 편안한 모습으로 밝은 인상을 계속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 서류에는 밝다는 것을 강조하셨는데 직접 만나 보니까 많이 밝은 것 같지 않다 그런 느낌을 좀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면접 보시면서 말씀하실 때 계속 이제 손이 조금 긴장되다 보니까 많이 움직였습니다. 네. 네, 엄지손가락이 계속 움직이고 예, 계속 이렇게 깍지를 꼈는데도 이게 제어가 안 돼서 이렇게 같이 가는 경우도 있고 네, 그런 부분을 좀 봤고요. 그다음에 그 손은 사실 이렇게 모으면 안 되고 무릎에 대고 좀 주먹을 좀 쥐고 좀 그 자세로 좀 있으시죠. 군대 갔다 오셨죠? 네. 군대에서 딱 이등병 그 자세 뭔지 아시죠? 약간 알겠습니다. 그런 느낌을 갖고 그 느낌을 좀 편하게 갖고 가셔야 돼요. 근데 이렇게 딱 하는 거는 좀 뭔가 약간은 너무 풀어진 자세라고 좀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네. 어쨌든 그 학생회장님과 누나의 따뜻한 애정어린 충고 잘 들으셨죠? 이제 저는 삼촌인 거 아시죠? 네. 이제 삼촌스럽게. 네. 지금까지 열심히 살면서 기술이나 지식은 많이 쌓으신 것 같은데요. 왜 따뜻해 보이지 않냐면 표현하는 그 단어들이 굉장히 좀 강한 표현들이에요. 뜯어먹는다. 논리적으로. 네, 저도 네. 고객이 잘못했다. 그 다음에 어긋나면 인사팀에. 인사팀에 얘기를 하면요. 직장생활 더 이상 못해요. 그 매니저와 그 직원 간의 어떤 관계가 성립이 되겠습니까? 그런 것도 인간미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인간미가 전혀 흐르지 않는 답변들이 좀 많았고요. 그 다음에 저도 프랜차이즈를 한번 해봤어요, 예전에. 정말 저희 가족들이. 네. 근데 이제 정말 힘듭니다. 외롭고요. 그
근데 영업 관리 하시는 분이 오면 굉장히 위로받고 싶었어요. 나이는 훨씬 더 어려요. 근데 그런 분들이 와서 한마디 해주고 가는 게 우리한테는 큰 힘이 되고 그랬어요. 잘 안 된다, 이 동네에서 안 되는데 걱정 마세요. 잘 될 겁니다. 꼭 보면 무슨 어르신이 온 것 같아요. 든든한 어르신. 나중에 한번 방송으로 한번 봐보세요. 진짜 얼마나 본인이 차가운 면만 보여주고 갔는지. 그게 참 아쉬웠고요. 그 다음에 면접관들 관상 공부하는 거 아시죠? 저도 관상 공부를 오래 했는데요. 이마가 굉장히 고집이 센 관상이에요. 예,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신경 쓰시는 면접관들도 있어서 이마를 완전히 내놓진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예. 어떤 식으로 되나요? 아니,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요 정도.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그 고집 센 그 이마가 다 보인다는 게 혹시라도 면접관 중에 있으시면 근데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뭐 손금 이병철 회장님도 예전에 손금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얘기도 있고 그리고 이제 말을 할 때 이마에 이렇게 주름지게 하는 건 이것도 좀 강해 보이는 거거든요. 제가 네. 눈을 이렇게 뜨면 예, 네, 네. 주는 주는 예, 그거 신경 많이 쓰셨어요. 네, 눈썹이 이렇게 위아래로 올라갔다 하는 것들이 물결치는 것이 보입니다. 네. 회사 자체가 대체로 편한 분위기에서 면접을 보기 때문에 그냥 웃으면서 면접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너무 인상 쓰면서 면접 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보조개도 너무 매력 있는데 면접 보면서 그런 즐거운 모습들은 전혀 안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차라리 아까 그냥 안경 쓰고 이렇게 했던 게 훨씬 더 좀 그랬으면 편안해. 좋겠는데 아까는 답답하다고 이렇게 이마를 좀 까야 된다까지 얘기가 나왔는데 좀 약간만 깠으면 좋겠어요. 편이 좀 그렇긴 한데. 렌즈를 태어나서 처음 껴봤거든요. 렌즈를. 눈에 계속 집중하게 되고 그리고 네, 이가 좀 안 좋아서. 자, 여기까지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컨설팅이 끝났고요. 이제 궁금한 거 질문 좀 해주세요.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마가 이 주름이 초등학교 때부터 났어요. 네, 그렇다고 조금 가렸으면 좋겠는데. 좀만 가린다는 게 어떤?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이렇게 올백으로 넘겼잖아요. 네. 그러지 않고 뭐 이런 식으로 요 정도? 제가 모델이라는 최신 건 헤어스타일. 그렇긴 한데 어떻습니까? 괜히 이것도 무너뜨린 거 아닌가 모르는데 뭐 그 정도 좀 가리고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머리가 안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저런 헤어스타일이 원래 헤어스타일이 안 나오나요? 머리 결에 따라서는 또 이게 안 되는 머리가 있어서. 그렇구나. 네. 그래가지고 제가 그렇거든요. 제가 이게 안 내려오거든요. 머리 자체가. 이 선생님도 고집이 굉장히 센 이마예요. 여기 제작진분들 제가 조사님 감사 저는 한번 어떤가요, 받아보겠습니다. 조사님? 궁금합니다. 복제 계좌번호.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웃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네. 봤을 때는. 근데 아까 너무 긴장을 그러니까 해서 긴장되면 그게 막 이게 여기도 막 그 주름이 생기고 네. 말을 막 차갑고 막 얘기하다 보니까 그때 좀 편안한 어떤 마음가짐을 하게 된다면 약간 그런 것도 극복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긴장해서 그렇다는 건 핑계거리가 되지 않아요. 긴장해도 그리고 일할 때는 다 긴장하고 하죠. 긴장할 때마다 그런 차가운 게 나오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긴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드러운 건 얼마든지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타이가 또 유독 어두운 맞아요, 색을 색깔이. 하셔서 더 어두운 인상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채도가 좀 들어있는 컬러가 조금 가미돼서 웃었을 때 더 밝음이 같이 이제 보일 수 있는 그런 색깔을 좀 고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자기소개할 때 네. 좀 포인트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굉장히 간단했고 무슨 지원하는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만 간단하게 끝나서 네. 좀 핵심이 없었다라는 내용 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마지막까지 애정어린 충고였습니다. 다 기억하시겠어요? 다행히도 방송에 네. 나오니까 그거를 다 나중에 꼼꼼하게 적어두시고요. 고치려고 끝까지 한번 노력을 해보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